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폭이네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2%, 이더리움이 1%, XRP가 0.26%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 코인이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코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CEO, CG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리플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호재에 눌려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된 불장이 시작됐을 때 그 어떤 코인보다 큰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FSA 블록체인 원탁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지난 3월 27일에서 28일 진행된 블록체인 원탁회의 관련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총 5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규제, 당국, 투자자, 학계, 개발자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에 부합하는 규제 당국의 적절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금융 관련 트랜잭션의 프라이버시 이슈 및 실시간 추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의 참석자들은 규제 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가능한 블록체인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다섯 번째로는 각국의 블록체인 규제 방안과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했고, 토큰 경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응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일본이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세계적으로도 선점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진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꼈으면 좋겠고, 열심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죠. 바로 이웃 나라인데 일본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은 열의 9개는 좋은 소식인 게 참, 암호화폐 시장적으로 보면 좋지만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네요. 네, 리플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상장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HEX 거래소가 XRP와 USDT 쌍 지원을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XRP의 상장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XRP 접근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XRP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코인 매트릭스 CEO가 리플 분기 보고서 오류, 단순 회계 실수일지도 모른다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매트릭스의 CEO 닉 카터가 자사가 발표한 리플 분기 보고서 및 온체인 데이터 수치 차이 보고서에 대해 리플의 간단한 회계 실수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문제는 리플의 전체 운영 규모에서 일부분을 차지한다며 조작 논란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코인 매트릭스 측은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의 분기 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 수치상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난해 3분기 및 2019년 1분기 분기 보고서에 나타난 에스크로 계좌의 XRP 이체의 규모가 온체인 데이터보다 2억 XRP가 적게 기입됐다는 것, 이로 인해서 에스크로에서의 자산 이체 속도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하네요.
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리플 측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리플이 과연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네, 뭐 얘기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면 해명을 하겠죠. 이거에 관한 내용이 정보를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CFTC 주간 보고서에 이제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 단기 조정 단계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오늘 발표한 COT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은 총 4,447건으로 전주 대비 59건이 늘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펀드의 롱 포지션은 2,805건, 숏 포지션은 3,750건을 기록해 945건의 순 숏 포지션을 기록했다며,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지난 몇 주간 자산관리 계좌가 단기 BTC 추세를 가장 잘 예측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면서, 이번 주 해당 계좌의 숏 포지션이 0을 유지했으나 롱 포지션이 대폭 감소하며 롱 포지션 수익 실현 완료를 의미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승 추세는 여전하고 단기적으로 조정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및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결과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이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존이 POW 작업 증명 관련 솔루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솔루션으로 머클트리 생성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아마존은 이제 POW 설정에 필요한 작업을 구성하기 위해 데이터 검증 도구 머클트리를 대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머클트리는 데이터를 보다 간편하고 확실한 인증을 위해 사용하며 현재 비트코인이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POW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모네로 등 주요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 특허청은 특허 문서에 POW에 대한 솔루션으로 머클트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존의 계획의 정확한 성질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POW에 관한 소식에 와이스레이팅스가 아마존 POW 특허 취득은 무의미하다 언급했다고 하네요. 블록체인 전문 평가 업체 와이스레이팅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존이 최근 POW 합의 프로토콜 관련 특허를 취득했는데, POW는 완전히 분산화되고 중앙 시스템의 검열에 대항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에게 해당 특허는 필요하지 않다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의 POW 특허 관련 이런 정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정말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봐도 무방한 아마존에서 암호화폐와 이런 프로토콜 시스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페이스북이 스위스 제네바의 리브라 네트워크 신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제 공개된 후에 계속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최근 제네바에 있는 리브라 네트워크라는 핀테크 회사를 등록했다고 이제 암호화폐 미디어 채피캡이 보도했다고 하네요. 스위스 제네바 상업 등기소에 등록된 문서에 따르게 되면 새로운 핀테크 회사인 리브라 네트워크는 페이스북 글로벌 홀딩스의 소유로 금융 및 기술 서비스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투자, 결제, 금융, 신원관리,
분석,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아직 새로운 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기 전 단계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최근 해킹을 당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바이낸스 도난 암호화폐 7,000개의 BTC를 70%로 할인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사기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월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천여 개를 훔쳤다며 CG 바이낸스의 CEO는 선제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거래소의 예금과 인출 업무를 중단했죠. 그리고 5월 16일 재개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자금으로 또 다른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AMB 크립토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 레딧 사용자들은 r/slash 크립토 커런시의 하위 레딧에서 바이낸스를 해킹한 팀이 7,000 BTC를 70%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한 웹사이트에 22더리움을 3 BTC로 이 이더리움을 0.2 BTC로 제공한다는 홍보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것이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사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낸스의 도난 자금에 대해서 암호화폐 공간에 많은 저명 인사들이 그 자금의 추적과 회수를 돕기 위해 거래소에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네, 존 메가피가 언급했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내 밑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중 한 명이 있다. 그 일을 51년 동안 해왔다. 나를 네 마음대로 써라라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이낸스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과연 이 소식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정말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네, 비니 링엄이 비트코인은 3,100달러 100달러 하한가 이후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는 암호화폐 공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역대급 하락장이 끝났다. 이제 불기둥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신 차장에게 차 문의를 하면 된다. 라며 이렇게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하락세에 또가 이제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신원 정보 생태계 시빅의 CEO 겸 비트코인 지지자 비니 링엄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태인데 이는 3,100달러 하한가부터이라며 우리가 6,200달러 지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좋은 구매 찬스로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2만 달러 달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냥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비트코인 마켓 저널이 2024년 비트코인 이용자가 2억 명에 육박할 것이다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시장 조사 업체 비트코인 마켓 저널이 오는 2024년 비트코인 이용자가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업체는 과거 인터넷 시장의 성장 궤도와 비교할 때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1994년에 위치해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5년 후 2024년 비트코인이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또한 투자와 투기 수요에 더해 일반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을 안전한
가치 저장소로 받아들이면서 비트코인 이용 숫자가 지금보다 5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하는데 2019년 기준 비트코인 지갑 숫자는 약 3,200만 개로 추산된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2024년 2억 명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제 위기다 하면서 이런 그 법정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안전하게 그냥 내 돈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도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본인의 신념권 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신념이 있으니 그 신념을 서로 존중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강요하고 욕하지 말고 그냥 각자 존중해 주자고요. 이렇게 서로 막 다르게, 막 주식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욕하는 사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 욕하고, 뭐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뭐 다 떨어지는데 왜 거기에 넣냐고 욕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로저버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지갑은 안전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닷컴의 운영자이자 유명 투자자 로저버가 안전한 암호화폐 지갑 명단을 공개했는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지갑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두 거래소의 지갑은 이용자들에게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해 쉽고 안전한 거래를 제공한다며, 그는 또한 이용자가 스스로 프라이빗 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못한 지갑은 진정한 의미에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볼 수 없다, 스스로 프라이빗 키가 없다면 곧 보유한 암호화폐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토록 X가 전체 암호화폐 보유분 중 90%를 콜드 월렛에 보관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결제 거래 플랫폼이죠. 이토록 영국 대표 이크발 간담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토록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이토록 X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 약 90%를 콜드 월렛에 보관 중이라며, 그는 만약 나머지 10%를 해킹당하면 우리는 바이낸스가 취한 방안을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사용자들은 모든 손실액을 대처한 바이낸스에 대해 어떠한 불만사항도 제기할 수 없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지난 7일 이제 바이낸스 해킹 공격이 전체 BTC 보유분 2%, 즉 7,000개 BTC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SAF 펀드를 통해 손실 대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사토시페이가 XRM 기반 솔라 월렛 모바일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블록체인 기반 수액 결제 서비스 업체 사토시페이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솔라 월렛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솔라 월렛은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월렛 서비스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스텔라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암호화폐 유명 인사죠.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가 트위터에서 본인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400달러라며 금의 시가총액은 7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시총의 차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저평가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2.0 버전의 금이라며 금과 필적할 수 있고 동시에 금의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두 자산의 차이점이 향후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예를 들어 금은 저리스크 저수익 자산인데 반면 비트코인은 고리스크 고수익 자산이라며, 금은 선물 시장에 의해 장악이 됐지만 디지털화된 금은 어떤 세력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해 뚜렷한 우위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윙클보스의 형제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를 할 수만 있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고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해서 볼륨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모바일 결제 앱 제우스에서 XEM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삼성페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 제우스가 공식 트위터를 계정을 통해서 램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유럽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애플과 삼성페이 가맹점에서 XEM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7로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6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전날 해당 지수는 단기 조정의 영향으로 10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면서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을 나타내게 되는데 67도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참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정말 이제 5월 거의 말이 다 돼갑니다. 5월이 끝나는 5월 달 안에는 다시금 70 그리고 더 넘어서 80, 90까지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코인마켓캡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네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